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반도체 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경기도는 도내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자동차 수출 전초 기지로 꼽히는 평택항입니다.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평택항의 자동차 물동량은 1,320만 톤, 자동차 수출 국내 1위 무역항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25% 폭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수출 물량과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품목 관세가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출 물량이 아마 글로벌 공급망이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전국에서 자동차 산업 집적도가 가장 높은 경기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자동차 부품 기업체 수가 3,771곳으로 전국 최다입니다. 관세 부담으로 완성차 업체가 수출 물량을 줄이면 납품이 줄어 도내 부품 업체들이 받는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택항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민관합동 긴급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제만큼은 야, 정부, 기업들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정권 대사를 임명하고 관세 문제를 비롯한 대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경기도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해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기업 지원 정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 맞춤형 컨설팅과 환변동보험 가입 지원 등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품업체를 비롯한 중소, 중견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자동차 분야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월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미국 현지에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 최근 식당이나 카페 무인 매장 등에서 무인 단말기인 키오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정부가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이른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보급을 시작했는데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지 못합니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용 문제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한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려던 어르신. 무인 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앞에서 사용법을 몰라 주문을 망설입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나이 탓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좀 많이 서툽니다. 조금 두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 50제곱미터,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장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합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에 앉아서 주문할 수 있고 실시간 음성 안내와 큰 글씨, 메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잘 모르는 손님을 위해 직원 호출 시 키오스크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된 것을 모르는 소상공인이 8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조사 결과
지원금 없이는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 85.6%로 나타났습니다. 영세 사업자에는 도입을 면제해달라는 것과 기기 설치 보조금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일단 100억 원을 투입해 3,500개 점포에 개선된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내 영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영업자 중 최근 2년간 매출 감소를 겪은 경우 가산점이 추가적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나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 바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유예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시흥시가 올해 초부터 하수도 요금을 일괄 인상시켰는데요. 시화공단의 업체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염색 공장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시흥시가 추가 인상할 방침이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 시화공단의 한 염색 공장. 고압 염색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전처리 작업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염색의 모든 과정에 대량의 물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에서는 이 공장을 포함해 염색 가공업체 25곳이 공동 폐수 처리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올해 1월 고지분부터 산업용 하수도 요금을 가정용과 동일하게 15% 인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염색단지의 하수 처리 비용은 2023년 27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업체들은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1,000원 차이가 난다면 돈으로 따지면 더 내는 금액이 한 4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1인당 25개 업체가 있는데 1년으로 따지면 1억 2, 3천 업체별로 더 내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타사보다 그게 경쟁력을 잃으니까 너무 업체들은 좀 어려워하고 있다. 실제로 염색단지가 있는 타 도시공단과 시흥시 하수도 요금을 비교해봤더니 동두천이 720원, 부산이 800원, 인근 안산은 630원으로 시흥시가 2배가량 비쌌습니다. 시화 산단 내 염색단지 등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하수 처리 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을 유치해야 할 때 그때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조례 개정을 통한 하수도 그 요금 감면이나 아니면은 차등 요금제 도입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는 하수 처리 비용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안산시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높아서 처리 비용에서 총괄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시흥시는 하수도 요금을 2027년까지 1,70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시화공단 내 염색단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성시는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첫 자녀 출산 시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지원금은 혼인신고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2차 지원금은 첫 자녀 출생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이번 정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안성시에 대규모 송전선로를 짓겠다고 나서면서 시의회 등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성시 의회가 나서 삭발식까지 단행했는데요.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성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송전선로 건설 반대 삭발식이 단행됐습니다.
한전이 안성 동부권에 수백 개의 송전 철탑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사안이지만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라며 김보라 안성시장이 답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의회의 이런 요구 배경에는 안성시가 지금까지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시의회는 안성시와 접해 있는 용인시의 경우 수원시와 송전 철탑을 두고도 시장이 직접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전선로 2개로 옮겨가는 그것도 이제 본인의 시도 아니고 수원시 내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전에서도 굉장히 큰 목소리를 냈고 그 반면에 안성시가 그동안 준비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서 실망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송전 철탑 문제를 두고 용인시는 지난 2023년 이후 10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대응했지만 안성시는 단 한 건의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임시의 마지막 날 반대 의견이 담긴 시정질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대응 전반에 있어 시장인 저와 공직자 모두는 기본 원칙에서만큼은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의 생각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 뒤늦게 관련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내고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성시 의회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단 그쪽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안성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파워가 좀 제일 있는 데니까 그쪽에서 맡아서 하면은 우리 의회 차원도 뭐 적극 도와주고 시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지 않나. 한편 안성시 의회는 1일부터 송전선로 건설 결사 반대 리본을 달기로 하고 관련 회의를 통해 혐오시설 대응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안산시 사동 일대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 지역 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아파트 개발 등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개발은 지역 철도 사업 등을 감안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매각 대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세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안산시 의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 안산시가 사동 89블록 등을 포함한 약 30만 제곱미터의 시유지를 민간에 매각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자 이는 미래 세대를 저버리는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안산시는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공부지부터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단기적인 재정난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안산시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사동 89블록 등의 시유지 매각은 장상신도시와 신길신도시 등의 공공용지 매입 등을 위한 것으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 앞을 내다본 결정이라는 겁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다른 데 그냥 쓸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이제 신도시 있습니다. 신도시에 이제 공공용지 매입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각 예정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도 아파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안산시 아파트 공급률은 42%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에 비해서 한 18%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동 89블록 일대에 9,0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건 신안산선을 사동 한양대역까지 연장하기 위해 국토부와 약속했던 것으로서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종착점을 중앙역에서 한양대역으로 연장시켰을 때 저희가 요청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안산시는 이제 약속을 저희는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시유지 매각안이 상정된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이달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안산시의 팽팽한 의견 차이 속에서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매향리 갯벌에 인공 구조물이 설치돼 환경단체가 반발한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해양환경공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화성시 매향리 갯벌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알락고리 마도요와 노랑부리 저어새 등 16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매년 2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물대새가 머무는데 도요새는 화성시를 상징하는 시조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라눅이라는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 바닷물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줄여서 칠면초를 비롯한 염생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탄소 감축 효과를 보겠다는 겁니다. 기아자동차의 기부금 50억 원을 받아 해양환경공단이 설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화성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양환경공단을 비판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3월 4일 공사 중단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작업이 계속되고 일부 구간에서는 추가 공사까지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환경단체는 유소 감소 시설인 라눅 설치 공사에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이 동원돼 갯벌의 구조가 인위적으로 변화됐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갯벌 생태계의 기능 저하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돼 찾아드는 새들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갯벌과 인접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에 실제로 공항에 들어설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먹이 활동이 없어지면은 새가 그만큼 개체 수가 들죠. 그러니까 이 군공항이나 국제공항에 철새도 없는데 그 공항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유소 감소 시설을 원상복구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계획된 1.21km 중에서 0.91km 구간에만 유소 감소 시설을 설치했고 나머지 300m 구간은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공사 이후 변화된 해양 수질과 퇴적물, 생태계 등을 모니터링하고 환경단체와는 공동으로 바다새 변화를 관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군포시 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보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시민운동가로 시작해 제8대 군포시 의회 입성해 의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성 당선인은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제궁동과 오금동, 수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군포시 제4선거구 경기도 의원에 더불어민주당 성보김 후보가 2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투표율 28.9%를 보인 이번 선거에서 성 당선인은 개표 초반 열세를 뒤집고 5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위 후보와는 약 20%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 당선인은 누구보다 군포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너무나 생활이 어렵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많았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당선시켜 주신 만큼 시민 여러분의 애로사항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예산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군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흥 수원 간 고속화도로 문제를 다시 한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신차고지에 있는
그 복합문화센터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착공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챙기는 문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흥 수원 간 고속화도로 문제도 수리산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차분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확정 즉시 시작돼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편 이날 함께 치러진 성남시 분당구 제6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선 직무대행 수석 부회장은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시군장협의회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지역 지원 등에도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대규모 산불로 우리의 소중한 살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평택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지역 주민 그리고 주한 미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최혜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삽으로 땅을 고르고 조심스레 묘목을 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지역 주민 그리고 주한미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무를 심으며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뿌듯하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환경에 좋아지면 좋겠어요. This morning it's exciting to participate and contribute with the country and plant these trees for our future kids. 이번 행사에서는 화설나무와 남천 등 만여 그루의 묘목이 새롭게 심어졌습니다. 이곳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진행된 나무 심기 행사는 단순히 묘목을 심는 활동을 벗어나 자연과 살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약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는 축구장 6만 8천 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나서요. 굉장히 국민들이나 시민분들이 마음이 아프신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평택시는 식목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살림이 복구가 되고 환경이 더 나아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식목일 행사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산림 복구와 환경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심란한데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이 푸르른 이제 그 자라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면서 도시의 그늘을 만들고 공기를 정화하듯이 오늘 심은 나무들이 우리의 미래를 더욱 푸르게 변화시키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평택 서부 지역과 서울 사당역을 오가는 5503번 광역버스가 4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버스는 안중터미널에서 출발해 의왕요금소를 경유, 사당역까지 하루 18회 운행하며 친환경 수소 전기 버스가 투입됐습니다. 이번 노선 개통으로 서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